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영어를 좀 배워볼까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어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 돈벌이에 관한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단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학벌이 대단하다거나 뭔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극서민이라고 보셔도 되고,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허우대만 멀쩡한 남자. 그래서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그 20대 때 학벌이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홈페이지 웹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처음에 조금 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같은 비교적 쉬운 일들을 프리랜서로 좀 처리를 하다가, 그게 처음에는 약간 좀 운이 좋았는지 좀 돼서 이제 사업을 좀, 개인 사업이죠. 예, 법인 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이제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하다 망한 거는 20대 때 당연히 해봐야 될 경험이죠. 예. 몇 개월 놀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해보겠다고 뭔가 좀 생쇼를 좀 해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네. 제가 집이 잘 살거나 부모가 백업이 돼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전하고 망하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뭔가 자기 자신이 학벌이 좋아서 좋은데 취업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 자기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솔직히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 사업으로 내 손으로 한번 밥벌이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20대 때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사실 그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배경이라는 게 학벌도 있을 수 있고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성공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죠. 성공을 20대 때 못한 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0대 때 성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 저도 이제 뭐 쫄딱 망하고 30대 때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한심하게 보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집으로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집에 돌아가면 밥을 주는 엄마가 있다. 그리고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분들은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왜 영어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엄마가 밥 주죠. 잠도 잘 수 있죠. 20대 때 밖에서 너무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내다가 집에서 밥 먹고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집에서 느껴지는 그 싸늘한 시선이 저는 좀 굉장히 좀 견디기 좀 힘들었는데 어, 얘를 좀 약간 포기한 느낌 있잖아요. 얘는 어차피 30살 돼서까지 뭐 아무것도 못했으니 너는 빨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 노동일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 친구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좀 엄마 입장에서도 뭔가 할 말이 없다. 솔직히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현실은 공장이나 뭐 이런 그 육체 노동을 물론 뭐 공장이나 육체 노동을 하는 거는 그것도 직업이고 좋지만 솔직히 저는 하기는 싫었어요. 예. 사실 뭐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도 싫을 거예요. 예. 그리고 육체 몸을 써서 하는 일이나 공장에 자기가 뭐 원내에서 가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뭐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뭔가 나한테는 뭔가 더 기회가 남아 있고 나한테는 뭔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코리아를 뒤졌는데 어, 현실은 정말 냉정하죠. 잡코리아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일단 직업군도 많이 없고 아마 이런 기분을 아시는 분이 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지원을 막상 하려고 하면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예.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만 물론 할 수는 없지만 아예 지원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느낌? 뭐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아예 없는 느낌?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약간 좀 분석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영어 가능자 우대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있는 데를 들어가면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어 가능자 우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대기업들은 뭐 그런 걸 잘 안 올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뭐 당연히 뭐 스펙에 뭐 영어 점수, 토익 점수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영어 가능자 우대라는 걸 제목으로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공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제목에 영어 가능자 우대라고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희한한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기사인데 영어 가능자 우대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건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 임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예, 그러겠죠.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인데 영어 가능자 우대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는 외국인 아파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애매한 모호한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자의 고스펙에 이런 사람들이 뭐 해외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와서 취업하는 그런 곳이 아닌 학력은 무관인데 실제로 영어가 이제 필요한 그런 곳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애매한 틈이라고 뭐 직업 시장의 애매한 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러한 애매모호한 틈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걸 보고 어, 다시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영어를 못하고 죽는다는 건 뭔가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 사실 영어 요즘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어를 못하고 내가 삶을 마감을 하면 뭔가 지는 느낌? 뭔가 좀
영어도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오기 반 뭐 이런 현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반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영어 책을 다시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영어 책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책값이 아까워서 영어 책이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좀 대출을 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도서관이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처음엔 저도 남들하고 똑같이 이제 토익 책을 위주로 봤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입사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할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실제 진짜 영어 회화가 필요한 곳하고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곳하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도서관에서 뭐 한두 달 뭐 주구장창 뭐 영어 공부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내가 왜 영어를 포기를 했는지가 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부터 배우잖아요.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죠?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 말이 너무 어렵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뭐 부정사, 동명사, 지시대명사, 뭐 관사 이딴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책을 덮는 거예요. 예. 막 그거는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공감 많이 되실 텐데 사실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하고 똑같죠. 수학도 이제 유리수, 무리수 뭐 이딴 소리 나오면 책을 바로 덮지 않습니까? 예. 뭐 함수는 사실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현실하고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사실 어렵지 않나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원인에는 그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는데 문맹률은 이제 글을 못 읽는 건데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맹이다 라는 뜻이죠. 문맹률은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문맹인 사람이 몇 퍼센트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맹인 사람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글씨는 읽을 수가 있는데 글의 안에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실질적인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예, 저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은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안의 뜻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한자 어니까 한자로 된 글이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사실 그 국어 공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할 것 없이 뭐 소설책을 많이 본다던가 아니면 한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다행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어에 집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특히 어휘수가 좀 많거든요. 어휘수도 많고 얘네는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휘마다 특별한 그 의미를 담아서 글을 만들어서 어근이랑 뭐 어미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어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설명해주는 뭐 책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 이게 한 단어면은 이 단어를 반을 뚝 잘라서 이만큼은 그리스어에서 온 거고 요런 그 패턴이 나올 경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자하고 굉장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자도 이 한자 한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나눠서 그러니까 한자 한 개 안에 있는 그 많은 획들 중에서 이렇게 나누면은 뭐 요만큼은 해가 있고 요만큼은 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들도.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좀 재밌었었어요. 네, 이게 좀 그냥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찾, 찾는 놀이? 여기서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된 유행어는 이제 쉽게 기억을 합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뭐 오지다 뭐 이런 거죠. 뭐 지렸다 뭐 이런 거 한 번만 들어도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게 뭐 따지고 보면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들으면 뭐 유행하는 말은 그냥 쉽게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근데 영어는 안 되잖아요. 영어는 한두 번 들어서 그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잘 안 되는데 영어 회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영어에 반응하는 그 회로 그러니까 뭐 시냅스라고 하죠. 예. 그 뇌세포 뭐 이런 것들이 영어에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뭐 처음부터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뭐 놀이처럼 하다 보면 이 시냅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뇌회로가 반응을 하고 동작을 하고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세포끼리 정보를 뭐 근육이 강해지듯 그렇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행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한글을 받아들이던 뇌회로에서 강화된 그 뇌신경들이 한 번만 들어도 그걸 외울 수 있게 어, 그렇게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그럼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냥 뭐 놀이든 뭐 음악이든 뭐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회로가 강화가 되면서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만 들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이거는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영어 하셨던 분들도 이게 왜 잘 기억이 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어쨌든 자주 하게 되면 뇌에서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처음에 뭐 단어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예. 단 매일 꾸준하게 어, 영어에 대한 자극을 뭐 단어에 대한 자극을 뇌에다 줘야 되니까 매일 꾸준하게 이제 뭐 한두 시간씩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약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뭐냐면 집에 있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따가운 눈총 그리고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제 집에서는 끊임없이 뭐 공사판에라도 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물론 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뭐 자식이 30 넘어서 밥벌이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싫으니까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고 이제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아르바이트 삼아서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쓰고 예, 그랬었는데 사실 뭐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그 온라인 판매되던 것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좀 벌린 적도 있었는데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손발이 약간 저립니다. 예, 떨리고요. 이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도 시원찮을 나이에 어, 부모님의 부모님이 저금한 돈을 뜯어낸다라는 그 기분이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너무 뭔가 좀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뭐 그렇게 저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이제 영어를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세네 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영어 회화 모임, 그러니까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이 이제 홍대하고 강남 쪽에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실제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솔직히 말을 거의 못하고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홍대였던 것 같은데 카페를 통째로 이제 빌려서 거기에 한 3, 40명 정도가 뭐 3, 3, 5 이렇게 앉아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국 대학생 뭐 유학 갔다 오셔서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인맥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나온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아무래도 지금 어린 아직 대학생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직 뭐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굉장히 너무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아닌 분은 저처럼 입 닫고 있는 거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입 닫고 이제 듣고 있는 거고 그 심지어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폴리거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다가 뭐 일본 사람을 만나면 뭐 일본어를 한다든가 뭐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3, 4개국어를. 근데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설계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중국에서 몇 년 살았고 뭐 또 그 다음엔 뭐 일본어를 따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뭐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좀 정말 인생에는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저는 기껏해야 이제 영어 하나 뭔가 떠듬떠듬 하는 영어를 뭔가 좀 해보겠다고 나온 건데 아, 좀 약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예, 아마 뭐 나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영어 뭐 그 교환 모임 같은 거 나가보신 본 적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뭔가 좀 주눅이 들 만한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또 여러 번 나가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겨요. 영어를 잘 못해도 떠듬떠듬 해도
그래서 그쯤에 제가 그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면 약간 뭐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물론 거기서 거기서 만난 여성분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여성분인데, 이분도 이제 미국 교포였어요. 예. 물론 저도 남자니까 뭐 30대 초반이고 뭔가 저도 뭐 연애를 하고 싶었고, 근데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죠. 예, 정말 최악의 조건이고, 뭐 30대 초반의 백수, 뭐 여러분이라면 만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물론 아름답긴 했지만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만남을 좀 이어갔습니다. 예. 그 뭐 만나면 뭐 크게 뭐 돈을 쓰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제가 뭐 돈이 없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데이트는 중앙 국립박물관 같은데, 한강 같은데,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미국 교포여서 뭐 뉴욕에서 이제 대학까지 마치신 분인데, 뭐 미국 마인드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주고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고, 그때부터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잘 된 거죠.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잘 된 게, 그냥 이 상태에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이 여자와 계속, 이 여성분과 계속 만남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뭐 그분은 딱히 뭔가 압박을 주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너무 놀래서, 다시 잡코리아를 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잡코리아만 뒤진 건 아니고, 진짜 심지어 이제 친척 옵션까지 알아보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서 뭐 뭐 나를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실 이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뭐 금수저 불고 태어나서 뭐 아예 옵션으로 영어 뭐 1어 뭐 중국어 패치까지 다 돼서 뭐 사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친척 옵션 한번 썼다고 해서 이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친척 옵션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제 자존심이 좀,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나 혼자 먼저 일단은 최대한 내 선에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잡코리아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도전이야 뭐 10번, 100번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한 군데 취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잖아요. 한 번만 취직해서 하루에 한 군데만, 회사만 다닐 수 있는 거지, 하루에 두세 군데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군데만 취업을 해서 몇 달이라도 다녀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잡코리아를 뒤졌을 때 처음하고 좀 다른 거는 영어 가능자 옵션이 붙은 제목만 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어쨌든 1년 후에는 영어를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됐으니까,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서 처음 이력서를 넣은 곳이 그 호텔이었습니다. 예, 또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호텔리어로 뭔가 이력서를 낸 게 아니고, 호텔에 보면 딜리버리 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잡은 그 호텔 내에서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델리 코너에서, 그러니까 그
음식 만드는 식당, 호텔 식당에서 미군 기지 내로 배달을 보내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말이 좋아서 딜리버리지 배달 업무죠. 예. 근데 좀 많이 다른 게 용산 기지 내에는 배달이 오토바이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뭐 오토바이로 밖에서 음식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용산 기지 내에 호텔이 있고 또 호텔 내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배달을 하고, 그 속도 규정도, 그러니까 속도도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그 기지 내에는, 용산 기지 내에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배달을 하고, 또 배달을 하고 나면 그 미군한테 팁까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팁 문화가 있으니까 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팁을 잘 받으면 이제 그 밖에서 뭐 배달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력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그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영어 가능자 옵션이 붙은 거는 그 서류에서 그냥 광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면접은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력서를 낸 곳은 그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곳인데, 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제가 20대 때 뭐 웹사이트 뭐 이런 거 만드는 일을 잠깐 했으니까, 또 영어 옵션까지 제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요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달 있다 연락을 저한테 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이게 스팸으로 잘못 분류돼서 이게 연락을 못했다. 뭐 면접 볼 수 있냐. 근데 그 저는 그때 벌써 이제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쯤에 처음에 떨어졌던 그 딜리버리 업무가 필요했던 그 호텔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 뽑은 사람이 한 달 일하고 도망갔다고,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약간 그 면접 볼 때 조금 약간 기분을 그때 좀 상하게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뭔가 좀 굉장히 좀 뭐 차갑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저도 약간 좀 그 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약간 재수없게 얘기를 하고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지금 이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그 거기를 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재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세 번째 서류를 넣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국내 이제 최고의 어, 통신사는 아니고, 거기에 자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회사라고 해도 근무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예. 업무는 이제 대부분 전화로 하는 업무였는데, 그 해외에 있는 그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해외에도 그 통신사가 있잖아요. 예.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 뭐 일본, 뭐 이런 곳하고 통화를 해서 뭐 해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업무였습니다. 예. 전화로 하는 업무를 하고 통화를 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되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반에 굉장히 뭐 노력을 또 많이 했죠. 예, 회사 들어가서도. 근데 뭐 어쨌든 취업하는 데는 20대 때 제가 그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제작했던 이런 거 했던 경험들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됐고, 거기에 또 영어 옵션이 제가 또 추가가 됐으니까 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없었으면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입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면접도 영어로 받고,
당연히 뭐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질문을 뭐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나 그런 뭐 기술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지금 나이대가 이제 20, 30대, 40대 분들은 잘 하시는데 면접을 보시는 뭐 50대, 60대 분들은 기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인사만 잘하고 자기소개만 달달 외워서 어, 면접을 보면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약간 뭐 치트키를 좀 쓴 건 좀 있는데 어쨌든 면접은 눈치다. 예. 그런 부분 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회사를 들어가서 딱 느낀 게 와, 정말 이렇게 해도 돈을 주는구나. 정말 이렇게 일을 해도 이렇게 일을 별로 안 해도 돈을 주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대 때 5인 미만 개인 사업을 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개인 사업할 때는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적고 밤낮으로 이제 신경을 쓸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돈 벌긴 힘들고 그랬었는데 취직을 하니까 딱 8시간만 일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고요. 뭐 일도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진 않고 개인 사업에 비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예.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느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잘 다니시던 분이라면 퇴직을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 그걸 거꾸로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회사 다닐 때 이렇게 편했는데 개인 사업 하니까 와, 진짜 힘들구나. 근데 저는 그걸 거꾸로 느낀 거죠. 개인 사업 하다가 회사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천국이었던 거예요. 뭐 통신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급여도 많이 주고 상여도 뭐 꼬박꼬박 주고 뭐 상여 받고 뭐 하고 하면은 뭐 또 영어 뭐 인센티브 받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 딜리버리 잡 그거 됐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마 딜리버리 잡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부모님 난리가 났죠. 좋아하시고 뭐 어깨 좀 한동안 좀 피고 다니시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영어를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영어 능력은 돈이다 결국. 예. 그리고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점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영어 점수가 없어도 영어 구사 능력만 있어도 뭐 그런 구사 능력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서류 광탈이 없다. 거의 면접은 보게 해준다. 예. 그리고 뭐 한 달 있다가 연락 오는 곳들이 많다. 예. 앞사람 그만두면. 예. 그리고 30살 넘어서 영어를 배워서 취직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 뭐 인생에 큰 변화가 없으신 분들, 그렇다면 영어를 배우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말 한 가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0 넘어서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입사할 때 영어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기업에서 뭐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뭐 통번역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뭐 유창한 영어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나 못 알아듣겠다.
이메일 좀 보내줄래? 내 이메일로 좀 답변을 보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번역기 써서 일하시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된 게 아니냐면 여러분이 영어 하면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영어는 미국, 영국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인도, 중국, 뭐 일본, 베트남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도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 막 진짜 어글리한 뭐 콩글리시 막 무슨 뭐 칭글리시 이런 거 다 써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물론 이건 거의 전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 거짓이 아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지죠. 전화하면 이제 전화 영어의 도가 트게 되는데 어쨌든 어 영어 배우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뭐 지레 겁먹고 뭐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컴맹 있잖아요. 컴맹. 지금 컴맹이 있습니까? 컴맹은 있겠죠. 예. 근데 컴맹이 없죠. 왜냐면 휴대폰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이런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금 10대, 20대들은 영어를 굉장히 굵고 굉장히 단단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년, 10년, 20년만 지나도 홍콩처럼 될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제2 외국어처럼 뭐 다 영어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시작하느니 차라리 뭐 지금 미리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회사를 또 한 5년 정도 다니고 그만뒀어요. 예. 또 이제 또 왜 그만뒀는지 뭐 이런 얘기 좀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취업이 고프면 영어를 배우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